설마 마약, 한쪽은 설탕을 주었을 때 한쪽은 코카인을 주었을 때 마약보다 더 위험한 탄수화물 중독. 여러분은 하루에 당 떨어진다는 말을 얼마나 하시는지, 일을 하시면서 허기지고 피곤할 때 초콜릿이라든지 단 음식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달콤한 과자나 초콜릿이 항상 쌓여있고 한다면 나는 혹시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지방, 단백질 중독은 없는데 왜 탄수화물 중독만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왜 수년 전부터 이렇게 언론이나 사회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 중독의 기준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두 번째, 오후 3, 4시쯤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다. 세 번째, 밥을 먹는 게 귀찮아지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번째,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과자 같은 간식이 있다. 다섯 번째,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잠들기 전 야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다. 일곱 번째,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여덟 번째,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아홉 번째, 배가 불러도 자꾸만 먹게 된다. 열 번째,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허기가 가시지 않는다. 이런 게 10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개 이상이 해당이 되시면 중독 가능성이 있고요. 4개에서 6개에 해당이 되시면 중독 위험이 있고요. 7개 이상이면 중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중독을 일으킨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죠. 특히 이제 정제된 빵, 과자, 사탕 같은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은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급격히 상승한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일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것은 쓰이고 저장할 것은 저장한 다음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전에도 다뤄왔던 것과 같이 잉여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로서가 아니라 지방으로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또 과다 분비가 되고 이로 인해서 다시 혈당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또 당을 떨어뜨리게 만들면 또 우리는 단 것을 땡기게 하는 이런 과정을 느끼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금세 허기를 느끼고 계속해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중독을 얘기할 때 설마 마약, 술, 담배같이 그런 중독일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 학계에서는 마약과 동등하다라는 이런 이론은 아직은 확립은 되지 않았지만 마약과 비슷한 우리 뇌에서의 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이 두 개의 MRI 소견을 보시면은 한쪽은 설탕을 주었을 때 한쪽은 코카인을 주었을 때 우리 뇌에서 그 쾌감 중추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탄수화물을 탐닉하는 것,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것은 단순히 기호적인 내가 좋아서 먹는다든지 이런 취미라든지 이런 나의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중독으로 갈 수 있다는, 우리가 술을 먹을 때 한두 잔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자꾸 더 먹게 되고 그리고 끊으면 불안해지고 또 먹어야 그 중독 증상이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것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질 나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질 좋은 탄수화물을 골라 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G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골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이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나쁜 탄수화물들은 가공되고 변형된 식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청량음료, 햄버거, 도넛,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탄수화물로 알려진 것은 통곡류, 현미, 귀리, 콩 같은 것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스스로 혈당 지수를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제가 혈당 지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주로 먹는 음식들이 어느 정도의 혈당 지수를 갖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탄수화물 중독은 어떤 질환을 일으킬까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탄수화물은 일단 비만을 일으키게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간, 고지혈증, 동맥경화, 그리고 성인병, 대사증후군, 고혈압, 중풍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치매의 위험도 높인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일상생활에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는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배가 고프기 전에 간식을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내가 급하게 너무 오랫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너무 배가 고플 때 갑작스럽게 음식을 먹는다면 빨리 먹게 되고 또 인스턴트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리면 우리 몸은 계속적인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을 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우리 몸에도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또 비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 대신에 무가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밀가루 이런 것들 대신에 무가당으로 곡류 그리고 무설탕, 요구르트 등을 드신다면 우리가 설탕을,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 줄이시고 잠 잘 주무셔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자꾸 땡기는 습관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단 게 땡기죠. 그런 것들이 땡기는 것은 우리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줄이고 잠 푹 주무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의 원인, 증상, 예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수화물 중독인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탄수화물을 끊을 수가 없다. 식탐과 식욕을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롭다. 이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식욕 억제제가 이제 펜터민 계통의 디에타민 이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싹센다, 푸링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는데 식탐과 식욕을 억제해주는 약물로 콘트라브라는 약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콘트라브는 우리 뇌 중추에서 식욕과 식탐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식욕을 억제하기가 힘들고 특히 탄수화물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분들은 저는 추가적으로 다른 식욕 억제제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콘트라브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 콘트라브만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콘트라브는 이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뤘지만 콘트라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비항정성 약물로 한 알부터 시작해서 네 알까지 올리게 되고요. 식욕과 식탐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이고 장기간 치료에도 안전한 약물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울렁거림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천천히 약을 증량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금기는 과거에 경련이나 경기를 했던 분들, 간질이 있던 분들은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심각하게 의심이 되고 이러한 심각한 중독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면 병의원에서 콘트라브 같은 약물들을 처방을 하면서 적절하게 약물까지 처방을 한다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이 아래 추천과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